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공통수학원 개념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제를 6개를 잡아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주차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일단은 선생님이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항등식. 자, 일단 항등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행과정을 밟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배웠을 거야. 항상 같은 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식이 똑같으면 우린 그걸 항등식이라고 해 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아이들한테 2학년 애들한테도 그러거든. 나한테 배우는 이유가 너네들이 고3 끝나고 알바할 때 물론 이제 뭐 편의점 알바도 있고 여러 알바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너네들이 제발 과외 알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 그럼 너네들이 그걸 하면서 아이한테 똑같이 설명을 해줄 텐데 남들과 조금 더 다르게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웬만하면 너네들이 나중에 고3 졸업해서 나 그 선생 때 배운 거 다른 애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줘. 일단 우리가 그냥 항상 같은 식이다 라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배우기엔 너무 중요한 식이거든. 사실 우리 수학에서 등식이라고 불리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는 방정식이야. 두 번째가 바로 항등식인 거지. 그럼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3x-4가 4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4를 넘기고 x를 구해서 x는 3분의 8이야 라고 찾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린 그 x 값을 뭐라고도 불러? 얘를 근 또는 해라고도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항등식은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면 3x-4가 3x-4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3분의 8만 들어갔을 때 답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x에다 4를 넣었을 땐 성립하지 않거든. 그렇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바로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도 양쪽이 똑같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어도 똑같아. 항상 같은 식을 넣어도 x값의 모든 x값,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x값을 넣든지 간에 이 식은 항상 같다라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우린 얘를 일명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항등식은 이 x값을 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를 찾아라, 근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낼 수 없어. 항상 항등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한쪽은 미지수를 포함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3x-a 이렇게. 그러면 항상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 두 식이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미지수 값을 구해주시오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a 값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개수끼리 같네 3, 그럼 상수함끼리 같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a는 4라고 찾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벌써 제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지. 바로 뭐냐면 x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와. 자, 이거를 만약에 참 선생님도 2학년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혼내는 게 뭐냐면 이게 국어를 항상 난 잘해야 된다고 말하거든 애들한테. 왜 그러냐면 x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르쳐 놓고 넘어가잖아. 그럼 꼭 다른 문제 풀 때 선생님 얘는 x값에 관계없이 말이 없으니까 항등식이 아니래. 그게 아니지. x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모든 x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바로 유사한 말이 뭐로 나와? 모든 x값에 관계없이에 대하여라고도 나오겠지. 그럼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 바로 이건데 임의의라고 나오겠지. 임의의 x값에 대하여라고 돼 있을 거야.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임의의라는 뜻이 뭐냐라고 하면 근데 이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된다라는 건데 이게 다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의라는 건 모두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마 그 네모칸에 써놨을 거야. 그리고 어떤 x값에 관계없이 똑같은 말이. 자, 이 네 문장 중에 사실 빈도수로 따지면 2학년은 정말 이거에 질리도록 많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어. 현재 이제 수학 2에서 미분 파트 할 때 우리가 항상 이런 거 3차식, 여러분들은 지금 꼴랑 배워봤자 2차식밖에 안 배우겠지만 이제 2학년 올라가면 3차식을 배울 텐데 3차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바로 x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2학년들도 내가 항상 수업할 때 그래. x값에 관계없이라면 나올지 그럼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하지? 그럼 애들 물음표 던져. 1학년 때 안 배웠대. 아니지. 1학년 때는 이 문장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지. 왜? 여러분들은 사실 이 항등식이
되게 중요한 식처럼 안 보이거든. 그냥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으면 되지. 뭘 그거를 이렇게까지 등식과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눠서 설명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수원 수투의 기본은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이제 대수와 미적분 원의 가장 기본은 수학 상하예요. 공통수학 원투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공통수학 원투를 단순히 학교 시험 성적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80점이어도요, 못하는 80점일 수도 있고요. 60점이어도 정말 잘하는 60점일 수도 있어. 사실상 걔는 그냥 학교에서 문제가 어렵고 그걸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60점이 나온 거지, 걔가 더 공통수학 원 잘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아이들도 보면 X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난 딱 그러지. 야, 1학년 때 배웠지. 우리 X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바로 X로 묶는다야. X로 묶는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을 거야.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그래놓고 X값에 관계없이 다음 식이 만족할 때라고 나올 거야. 그럼 딱 보는 순간 선생님, 여기도 2차식이고 여기도 2차식이면 실질적으로 항등식, X값에 관계없이라면 얘가 항등식이네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고 개수끼리 비교해도 되지만 사실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볼까? 한쪽으로 넘겨보면 자, 3X제곱,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적어볼게. A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값에 대하여, 이미 X값에 대하여 어떤 X값이 오든지 간에 이런 문장이 보이면 그 X로 묶는다야. 그래서 따라서 얘를 내림차순에 의해서 3-A의 X제곱 플러스 5-B의 X제곱, 그 다음에 7 플러스 C의 0, X 없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X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 여기 지금 15명이 있으면 이 X에는 15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X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을 만족했으면 좋겠대. 그럼 방법은 하나지. 바로 개수가 0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A는 뭐일 수밖에 없고 3일 수밖에 없고 B는 뭐일 수밖에 없고 5일 수밖에 없고 C는 뭐일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7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지. 2학년 과정에서는 사실 당연히 너네들도 똑같아. 너네들도 설마 이 두 식을 주고 A, B, C 값 찾으라고 나올까? 절대 안 나오지. 이거는 2점짜리로도 안 나와,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러면 대부분 2학년 과정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대부분 한쪽으로 해서 X값을 넘겨서 묶어주고 푼다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셨죠? 그래서 거기 그 네모칸에 써 있죠. 바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어떤 X값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걸 곡칸을 네모친 다음에 뭐라고 써버리면 돼? 항상 X로 묶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아셨죠? 그럼 이제 이 항등식도 이제 성질이라는 걸 갖고 있을 거야. 항등식 성질. 자, 이 항등식 성질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보면서 공부한 적은 없을 거야. 그럼 당연하니까. 자, 1번 같이 읽어볼게. AX 플러스 B가 0인데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선생님, 그럼 얘가 0 되려면 아까 말했지. X로 묶어준다. X 없는 거네? 그럼 개수가 0 돼야 되니까 A도 0이고 B도 0이군요 라는 거야. 아마 나중에 이 문장은 또 어디서 보게 되면 명제에서들 많이 보게 될 거야. 우리 명제와 항상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지? 조건일 거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때 조건. 그리고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우리가 얘는 명제이다. 그리고 무슨 명제? 참인 명제, 거짓 명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보면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다 라고 나오면 당연히 개수끼리 같다라고 하면 되지만 아까 우리 이 성질을 이용하자면 한쪽으로 넘겨서 A-A-X 플러스 B에다가 B-가 0 되려면 결국 개수가 0 될 수밖에 없으니까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을 바로 찾게 되는 거야. 자, 밑에 2차식도 똑같겠죠? 다 반대쪽으로 넘겨서. 근데 그러면 이렇게 쉬운 성질들을 왜 꼭 한번 짚어주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밑에 참고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위와 같은 항등식의 성질은 모든 항등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X값에 관계없이 이 네 문장 중에 하나가 들어간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항등식 개념을 무조건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 풀면 왜 해설지가 그걸 넘겨서 X로 묶었고 왜 X제곱으로
묶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냥 단순하게 개수끼리만 비교하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야. 아셨죠? 자, 그럼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럼 선생님, 이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바로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럼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비율이 뭘까? 정말 압도적인데, 압도적으로 수치대입법이야. 이건 거의 안 써요. 이거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기탄 이런 데서나 쓰는 거겠지. 왜? 그냥 앞에 것끼리 같다, 중간 것끼리 같다, 상수항끼리 같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2학년 과정이나 1학년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수치대입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수치대입법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당한 수를 넣으라는데, 이 적당한 수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바로 인수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2학년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지. x-2 곱하기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사실 이렇게만 보면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이 미지수 abc를 찾는데 힌트를 어떻게 찾죠? 라고 하는데 지금도 선생님은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미지수 개수랑은 항상 시계 개수가 동일해야 돼. 미지수가 2개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미지수가 2개 나왔어. 그럼 무조건 식도 2개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1개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무슨 문제야? 항등식 문제야. 왜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2개면 방정식이고, 왜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면은 항등식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미지수 2개, 식 2개는 무조건 연립하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플러스 b가 4다. 뭐 2a 플러스 b가 5다. 연립해라. 빼갖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1, b는 3. 이렇게 찾는 게 대부분이거든.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b가 4라는 거 알고 문제에서는 플러스도 있고 플러스 b도 있고 그냥 끝나버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풀죠? 바로 미지수에 비해 식이 부족할 땐 무조건 한 문자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1번에서 구한 b는 4-a라는 걸 바로 다음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이 식은 a, b를 갖고 있던 식이 뭐로 바뀌어? a만 가진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아마 그 문제는 뭐라고 써 있을 거냐?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a, b에 관한 항등식 문제구나. 그래서 바로 여기서 a 가진 것과 a 같지 않은 걸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게 개수가 다 0이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도 문제 안에서도 항등식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할 때 해설지 보니까 넘겼어. 한 문자로 바꾸래. 대입하래. 이 문제는 그러면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하는 문제네 라고 인식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2학년 가서 이거 왜 바꿔서 넣었어? 해설지가 바꿔서 누구요? 선생님이 비눈으로 바꿔서 넣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한 문자로 바꿔서 넣었는데 미지수에 비해 식이 부족할 땐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은 무조건 한 문자로 줄인 다음에 모든 a, b의 값에 관계없이 란 문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항등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대부분 항등식이죠. 왜? 뭔지 모르겠어. 1차식에다가 fx라는 걸 곱했더니 2차식 됐대. 그럼 이 fx를 찾든 이 a, b, c를 찾든 뭘 하려면 일단은 식 하나가 필요한데 얘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0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 돼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는구나. 그럼 0은 하고 이제 식이 하나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한번 문제만, 개념만 읽고 넘어갈게요. 개수비교법은 항등식의 양변의 같은 차수의 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건 대부분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치대입법인데 항등식은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쓴다. 그럼 밑에 참고가 제일 중요하죠. 1번. 전개식이 복잡할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2학년 정도 되고 이제 1학년 정도만 됐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 얘들아, 사인 30도가 몇이야? 우리 공부했잖아. 넌 내가 이거 배운 것 같은데. 몇이지? 2분의 1.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 1. 코사인 60도. 2분의 1. 코사인은 60도가 2분의 1이지.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흔히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 2의 10승. 1024. 2의 11승. 2048. 2의 12승. 4096.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이과생들은 대부분 외워야 돼. 얘들아, 우리 옛날에 너네들은 없었나?
그 핸드폰 어플 게임 중에 2048 알아요? 그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막 풀어내는 게임 안 해봤니? 처음 듣니? 어플 중에 2048이라는 게임이 있어. 실제로 2048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네모칸에서 막 네모칸 옆으로 옮기고 해서 막 없애는 방법이거든? 이게 실제로 이게 왜 2048이냐면 이 경우의 수를 문제를 깨려면 2의 11승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2048 어플이었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튼 우리가 충분히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어휴, 알았지? 자, 그럼 밑에 봐볼게. 식이 복잡할 경우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대. 왜? 우리가 꼴랑 외워봤자 3차식밖에 못 외웠을 거야. 그치? 물론 가끔 4차식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5차 이상 외운 친구들은 없으니까 대부분 식을 전개했더니 복잡해. 그럼 대부분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다. 2번. 항등식의 한 변이 여기 봐봐. fx와 하나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fx와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전개돼 있을 수도 있거든. x 곱하기 fx 마이너스 2 곱하기 fx. 정말 2학년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1학년 때 배운 걸 그냥 이렇게 나열해놔. 이렇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그래 놓고는 저 a 값을 찾아달래. 그럼 애들 당황하는 거야. 그럼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뭔지 알아? 아, 선생님 제가 좀 선행을 해봤는데요. 아, 여기 2차 껌이네요. 요거 한 1차? 2차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선생님? 2차면 얘 3차인데 여기는 2차니까 안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fx는 1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fx를 갑자기 뭐 px 플러스 q라고 나. 그럼 이 친구는 바로 뭐를 이용한 거야? 그래도 좀 기특해. 왜? 이 친구는 그래도 이렇게 둬가지고 항등식에 뭘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왜? 아니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면서요. 그럼 항등식이잖아요. f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같은 식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얘를 두고 그 다음 이제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지. 제일 바보 같은 놈들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다 정리해. 그래서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다 갖다 해서 이제 A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괜찮아. 답은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남들 한 1분 만에 풀 거, 얘 혼자 1분 30초. 내가 갑자기 시간을 왜 정하냐면 난 무조건 문제 풀 때 시간을 정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문제당 어려운 문제다. 그럼 2분 30초예요. 2분 30초. 쉽다. 1분 30초 이내에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하고 2학년 아이들이 타임어택 할 때 한 15문제 푸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15문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그래놓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5분 주고 끝내는데 항상 고등학교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개나 소나 다 배워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현우진, 정승재 다 알아요. 백인대장 다 똑같이 가르칩니다. 근데 쟤는 왜 시험에 가서 잘 보고 난 왜 못 보지? 라고 하면 시간 연습 진짜 안 합니다. 정말로요. 숙제할 때요. 대부분 여러분 숙제 요새 하잖아요. 한 30문제 주면 거짓말이 아니라 한 4, 5시간 걸려서 하는 것 같아요. 하다가 딴짓하다가 또 하다가 한 문제 한 10분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래봤자 다 의미 없어요. 무조건 여기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한 30문제인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30문제면요. 2분만 곱해도 1시간 안에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1시간이 넘었어요. 한 1번부터 한 25번까지 푸는데 벌써 1시간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뒤에 거 다 틀렸다고 해버리세요. 다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시간 더 주고 뒤에 거 다 맞아봤자요. 학교 시험에서 전혀 쓸모가 없어요. 학교 시험도 그 이대부고 학생 중에 지금도 다니는 2학년인데 걔가 참 신기한 아이예요. 걔 점수가 무조건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한 번도 안 빼놓고요. 걔 딱 물어보면 돼. 시험 끝나자 너 몇 점이야? 저 89요. 그럼 무조건 1등급 컷 마지막이 89점이에요. 걔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 시험지 받자마자 2개를 무조건 X 쳐요. 무조건이요. 안 풀어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받자마자 대충 어려워 보이는 거 2개 딱 X 쳐요. 왜? 자기는 22문제를 50분 안에 풀 자신 없대요. 자기는 2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서 다 맞겠대요. 걔는 그게 항상 성공해요. 그래서 걔는 항상 2개에서 3개 정도 틀려서 걔가 항상 1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그것처럼 숙제할 때는 우리가 포기할 문제는 없죠. 지금 난이도 응용반 정도면 대부분 30문제면 1시간 이내로 무조건 풀게끔 뒤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1시간이 딱 지나면 그냥 다 틀렸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각성하고 다음 문제 풀 때 어떻게든지 1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근데 막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어. 막 29번, 선생님 29번 모의고사 저 풀었어요. 얼마 동안? 1시간 고민했대. 그냥 잘했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걔는 이제 그거 나와봤자 어차피 틀릴 애거든요. 모의고사가 100분인데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풀었대. 그럼 40분 뭐 할 건데? 다른 문제 못 풀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번 숙제할 때도 항상 시간을 재시고 한 문제당 어렵다 2분 30초, 쉽다 1분 30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 요 수치 대입법 안 쓰면 이제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fx를 넘겨서 묶어보니까 어떤 fx와 다항식으로 곱해져 있어. 아, 그러면 이거는요, 선생님. 수치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 돼줘야 되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0은 이제 여기다 시작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16 더하기 10에서 a를 뺀 게 0이니까 a는 26입니다 라고 당당히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항등식 앞에 개념 이제 뭐 한 번 들었으니까 그래 까이 거 까먹어도 된다면 이제 항등식 문제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만 비교하자 이거지. 이 밑에 있는 네모칸이 총정리거든요. 개수비교법 vs 수치대입법이라고 돼 있어요. 개수비교법은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같다고. 수치대입법은 x의 어떤 값에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한다니까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밑줄에 선생님이 이제 조그맣게 써놨죠.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할 때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선생님이 수치대입법 사용하라 그랬어. 그게 답이야? 아니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여기서 선생님 4년 동안 이대보고 서울여 숙문을 해보니까 수치대입법이 많이 이용되더라는 거지 사실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 중 어떤 거 선택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대신 이런 거 할 때 다른 애들 개수비교법 할 때 우리는 수치대입법 하면 조금 빨리 풀리니까 그런 장점을 갖고 가자지 무조건 답이다는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밑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대부고랑 숙문고랑 서울여고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모의고사 참 좋아하죠. 1번 문제 보면 모든 실수 X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쭉 주저리 나열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처음에 무슨 생각했어요? 아, 오른쪽씩 전개해야지. 개수비교법으로 풀어야지 라고 했을 거야. 이제 그러지 말자고. 왜? 밑에 보니까 x-2라고 당당히 인수분해까지 해줬어. 그럼 감사합니다지. 일단 그 뒤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얘랑 비슷한 문제지. 이 앞에가 x-이고 뒤에가 fx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x에다 2 바로 대입하는 거야. 그럼 누구부터 구해져? a 구해지겠지. 그 다음은 b는 솔직히 말하면 상수항이니까 상수항만 전개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아, 얘들아, 이거 문제 풀려고 낸 건 아니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넣은 거야. 2번 한번 봐볼게. 밑에 2012년 6월 교육청. 얘도 봐봐. K 값에 관계없이. 아, K에 뭘 넣어도 된다는 거네?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맞아. 이거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버리자. 그래서 얘를 싹 다 전개해서 K로 묶은 다음에 K의 개수도 0, 나머지 없는 것도 0.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요 밑에 2006년 9월 교육청에다 별표 치세요. 이거 숙문이 이거 그대로 냈어요. 숙문은요, 요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여기 숙문 없지. 얘들아, 숙문 손 들어봐. 숙문고 희망. 아, 있구나. 잠깐만, 숙문 서울여. 이대도 있지, 이대. 아까 이대 보고 있었죠. 그럼 나 할게. 혹시 여기 다른 학교 어디야? 희망? 이화? 중앙? 아, 중앙이어도 상관없어. 중앙 우리 어차피 안국이랑 선생님도 같이 했었으니까. 혹시 다른 학 친구들 혹시 자기 여기 말고 또 뭐 있다? 어디? 덕성 또? 이화여고? 이화여고도 선생님이 작년에 했었거든? 이화가 이대부고랑 조금 스타일이 비슷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대부고 부교재가 난이도가 최상이야. 아, 걔네 진짜 미칠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어려워. 우리가 문제수를 다운시켜도 정말 2-3시간이나 걸릴 정도고. 자, 한번 가볼게. 이걸 숙문이 그대로 냈거든요. 숙문은 이런 거 좋아해요. 새끼 문제. 이대는요, 새끼 문제 안 좋아해요. 이대부고는 어차피 현재는 단답형밖에 없어. 서술형이 없거든.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아마 서술형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 왜냐면 등급컷을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여고도 새끼 문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울여고랑 솔직히 말하면 이대부고는 딱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 그냥 답이 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숙문은 좀 지저분해. 10점을 주더라도 꼭 그걸 3점, 3점, 뭐 4점 이렇게 나눠서 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와. 1번. 이거 주저리 지금 전개돼 있대.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확통 한번 배워보신 분, 확통. 자기 확률 한번 배워봤었다, 선행으로. 아, 없구나. 사실상 이제 확률을 배우면 요 문제는 그냥 껌이었거든. 이제 선행을 겨울방학이나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항정리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이항정리. 서로 다른 항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항정리라고 하거든. 그럼 얘가 사실은 어떤 이항정리에서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A 플러스 B의 제곱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 거 알 거야. 그리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3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3승이라는 거 알 거야. 근데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들 여기까지밖에 몰라. 왜? a 플러스 b의 4승을 구하려면 얘를 제곱해야 되거든. 골치가 아프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항 정리를 배우면 그냥 이건 막간에 어쨌든 선생님 중간중간 조금 녹여서 해줄게. 사실 선생님은 어떤 식을 물어보든지 간에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은 난 다 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a 플러스 b의 4승을 진짜 전개해 보잖아.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아? 1, 4, 6, 4, 1 이렇게 나와. 개수가. 그리고 난 이 뒤에도 쓸 수 있어. a 4승, a 3승 b, a 제곱 b 제곱, a b 3승, b 4승 이렇게 나올 거야. 실제 개수가.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머릿속에서 전개하셨나요? 아니요. 나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난 너네들한테 가르치는 거고. 이게 일명 이제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만든 파스칼의 삼각형이거든. 뭐냐면 얘랑 얘 더하면 얘 나와. 얘랑 얘 더하면 얘 나오고 얘랑 얘 더하면 얘 나와. 여기 봐봐. 1이랑 2 더하니까 3 나오고 2랑 1 더하니까 3 나오지. 이게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a 플러스 b의 5승 좀 한번 개수 좀 찾아봐. 그럼 앞에 1, 4 더하네요. 5, 10, 5, 1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럼 이 선생님 어떻게 이 뒤를 다 추론하셨어요? 보시면요. A, B죠. A 3승. 사실 이 B 0승이 있어요. 얘들아 3하고 0 더하면 뭐 나오지? 3. A의 제곱 B의 1승이죠. 2랑 1 더하면 뭐 나오지? 3. A 입장에서 보면 3, 2, 1, 0 하나씩 뺏겨요. B 입장에서 보면 0, 1, 2, 3 하나씩 늘어나요. 얘 입장에서도 볼까? 4, 3, 2, 1, 0. B 입장에서 0, 1, 2, 3, 4예요. 이게 바로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알면 나중에 1학년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득을 많이 볼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항 정리 쳐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개수들의 합 있죠. 이거 겁나 쉬운 거랑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승이잖아요. 그 대부분 애들 그냥 이거 이항 정리로 싹 다 전개해버려요. 그럼 난 바로 답이 나올 거거든.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번 한번 봐볼까요? 1번 보면 A0부터 A10까지 더했죠. 이거 우리가 일명 뭐라고 말하죠?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의 개수의 합, 거기다 화살표 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1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막 써 있으면 얘가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다. 이렇게 나오고 뭐라고 쓰면 되냐? 바로 x의 1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x의 1대입하면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나옵니까? x에다 1 넣어보세요. 앞에밖에 안 남아요. 개수들밖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넣으면 답이 2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답은 2의 5승 32가 되겠죠. 2번 한번 봐볼게. 2번은 뭐들만 더했어요? 바로 짝수항들은 지금 앞에가 양수인데 홀수항들이 지금 부호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죠. 부호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바로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왜 부호가 왔다 갔다 해요? 말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짝수승하면 양수지만 홀수승하면 음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부호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3번하고 4번에서 멘붕이 와요. 왜요, 선생님? 아니, 나는 지금 모든 개수의 합도 구했고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배웠는데 어떻게 짝수항들만 더하냐? 그럼 대부분 이제 처음 공통수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결국 이거 다 구해야 되죠, 선생님? 짝수항들 다 구해서 더하고 홀수항들 다 구해서 더해야 되죠? 그건 아니고요. 바로 1번과 2번을 더해볼까요? 1번과 2번을 더하면 바로 홀수항들이 알아서 사라져줘요. 그럼 결국 짝수항들은 몇 배가 돼서 나와요? 2배가 돼서 나와. 그치? 그럼 아까 얘는 답이 32였고 얘는 뭐 나올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 빼기 1 더 빼기 1이니까 뭐 나와요? 뭐 나오지? 0 나오겠죠? 그럼 얘는 0이야. 만약 2번 답이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나올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뭐 나? 32 나오잖아. 근데 우린 그걸 뭐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서 1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 선생님 그럼 4번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빼면 되는데 이거 빼는 것도 바보들이지. 이걸 왜 빼? 어차피 얘랑 홀수항도 해서 30이 나오려면 홀수항도 답이 16일 수밖에 없겠지. 이건 더 당연한 거 아니야? 홀수항들의 합, 짝수항들의 합, 홀수항들을 더해서 전체의 합이니까 얘 하나만 구하면 전체에서 빼주면 답이 되겠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게 좀 이제 양아치죠. 이제 서울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아치답게 요걸 살짝 빼요. 얘를 빼고 구하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서울여고는 이런 거 구하라고 하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당황하죠. 그럼 공식이 없대요. 공식이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걸 다 알아. 얘만 뺐으면 좋겠어. 근데 얘들아 A0가 결론적으로 뭘 뜻하죠? 10 봐봐. 그 전개식을 보면 A0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상수항이라고 하죠. 상수항은 누가 없어야 돼요? X들이 사라져야 되죠. 그럼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그쵸? X에다 0 넣으면 되는 거야. X에다 0 넣어봐. 그럼 얘는 2의 5승이 나오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A0가 2의 5승이군요 라고 찾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31을 빼버리면 답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밑에 짬뽕이라고 돼 있죠? 이 짬뽕이 뭐냐면 얘들아 한번 문제 읽어볼까?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의 활용이야. 다항식의 나눗셈? 이거 어디서 배울 거지? 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지. 근데 얘들이 이거를 미친 듯이 나머지 정리로만 푸니까 난 문제라고 봐. 얘들아 사실 모르겠어. 우리 지금 이거 공통수학원이지. 공통수학원 담당 선생님이 지금 현재 누구야? 중등부 때 벌써 안 배우나 지금? 너네 다 대수 배우니? 너네 정규 수업 때는 지금 없어? 공통수학원 수업이? 다 대수 아닌 미적분원이야? 그래? 자,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볼게. 자, 일단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다 그냥 나누래. 인수분해하고 조리제법 드립다 쓰래. 근데 난 제일 싫어하는 게 조리제법이거든. 난 지금 2학년 애들 조리제법 풀면 난 진짜 극대노하거든. 아직도 2학년이나 돼서 조리제법이나 쓰고 있냐고?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 근데 사실은 이 나머지 정리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항등식으로부터 왔어.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나머지 정리가 항등식에서 온 아이예요. 항등식이 존재하니까 나머지 정리가 있는 거지. 나머지 정리를 항등식으로 푼 친구들이 없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머지 정리 문제 대부분 이럴 거야. A를 B로 나누래. 그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나누기 표시를 같다고 둬버리잖아? 그럼 목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오른쪽과 왼쪽의 식이 똑같으니까 사실 이거는 항등식 문제였던 거야. 근데 애들이 맨날 그냥 우리가 이거를 뭐로 가르쳐? 이건 검산식이야, 검산식이야 라고 하니까 전혀 나머지 정리가 항등식이 아닌 줄 알아. 아닙니다. 항등식입니다. 원래 나머지 정리가. 일단 두 식이 같다라고 나오면 10문제 중 10문제, 1억 문제 중 1억 문제가 다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4번은 좀 중요하니까 풀어볼게. 4번도 이제 사실상 이거 어디였죠? 2대 아니면 숙문이거든요. 나왔던 문제인데, 자, x의 n승,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누구로 나눴대요? x-2의 n승으로 나누었대요. 그럼 지금은 나누기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나누기 마크를 같다라고 바꾸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네들이 같대. 그럼 여기 어떤 식이 필요하네? 그걸 우리가 몫이라고 하고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걸 나머지라고 하자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갑자기 나머지 정리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항등식이야. 선생님,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찾으려면 나머지가 2의 n승 곱하기 x-1이래요. 이렇게. 그럼 이걸 나머지 정리를 푸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얘로 진짜 나눠볼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항등식. 항등식은 자,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고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와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어. 그럼 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야. 수치 대입법으로. 그럼 x에다 2 넣어볼게. 2 대입하면 2의 n승 4 더하기 2a 플러스 b는 이게 싹 다 0 돼. 여기도 0 나와. 그래서 일단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군요 라는 거야. 끝. 자, 그리고 내가 아까 했던 말 기억해? 얘들아, 모르는 문자 몇 개지? 미지수? 2개지. 그럼 식도 몇 개 나와야 돼?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 그럼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적을 때는 어떻게 풀자 그랬지? 한 문자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얘를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로 바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식 다시 한번 써볼게. x의 n승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의 n승 qx 더하기 2의 n승 x 마이너스 2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x 플러스 a 플러스 2 요렇게.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공통인 게 다 보여. 뭐가? 공통인 거 있잖아.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하나씩 사라지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 없애고 얘는 하나가 줄을 거고 얘는 하나가 없어지겠다. 그럼 최종적인 식이 x의 n승에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의 n-1승의 qx의 플러스 2의 n승이다. 그럼 얘도 엄밀히 따지면 또 어떤 식과 다항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밖에 없어. x에 또 뭐 넣어? 2 넣어. x에 2 넣으면 2, a 플러스 4는 여기 싹 다 사라질 거고 2의 n승과 같다. 아, 그래서 a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면 자동적으로 아, b는 2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저걸 진짜 나누는 친구들이 난 제일 많다고 봐.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보여줄까? 너네들 제일 많이 푸는 방법? 대부분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 야, 나머지가 있잖아. 나머지가 있는 것보다 나머지가 없는 게 나아.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은 자꾸 나머지를 0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반대쪽으로 넘겨. 그럼 나눠 떨어진다랑 똑같거든.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 얘가 0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x에다 2 넣기 시작하면 돼 라고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럴 때는 아, 나눈다는 건 항등식이니까 같다고 두고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바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사실 이제 나머지 정리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래도 문제를 좀 같이 몇 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교재가 선생님이 작년에 만든 교재였거든요. 작년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요때 고민할 때, 아, 요때 수학을 뭐 해야 될까요? 선행만 하기에는 좀 불안한데, 이때 뭐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만들었던 교재인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아이디어 01-01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보면 알아두면 쓸데없는 수학 상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어차피 다 알아, 여기 있는 개념. 근데 조금 더 빨리 푸는 쓸데없는 방식을 알려주겠다는 거지. 자, 밑에 한번 포인트 읽어볼게. 아, 이건 됐어. 넘어갈게. 밑에 선생님과 함께 봐볼게. 자, 밑에 보니까요. 앞에는 x-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어떤 3차식이고요. 뒤에는 다항함수 px가 나왔어요. 근데 옆에 오른쪽에 6차식과 같대. 그럼 얘는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이거 항등식이야.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잖아. 그럼 얘는 수치대입법을 써야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딱 봐도 x에다 먼저 뭐 넣을 것 같아? 1 넣을 거야. 그럼 1 넣으면 모르는 문자 몇 개지? 2개. 그럼 식도 몇 개 필요해? 2개거든. 그럼 이제 애들이 여기서 나한테 질문해. 선생님은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식이 부족할 때는 한 문자로 바꾸랬는데 이제 왼쪽에 넣으면 어차피 0 나올 거고 오른쪽은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나온대. 그럼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지금 식이 부족하다 이거지. 근데 얘들아 그 왼쪽 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 x제곱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이거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한 게 뭐냐면 4차인가요? 2차? 여러분 너네들이 이제 얘가 0 된다는 전제하에 x에다 1 넣었을 거야. 근데 얘가 0 된다고 전제하면 x제곱이 뭐지? 마이너스 2거든? 우린 제일 뭐라고 말해? 두 글자로? 허근이라 그래. 그럼 허근이니까 애들이 넣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제일 많이 말하거든? 근데 맞긴 맞아. 맞긴 맞지만 오른쪽 식을 한번 볼까? 오른쪽 식이 뭐밖에 없지? 짝수 차수밖에 없어. 신기하게. 여기 6차고 여기 2차고 여기 상수항은 솔직히 말하면 0차야. 지구상에는 모든 수 0의 0승을 제외하고 모든 수의 0승은 1이거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0, 2, 6 짝수 차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허근임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뭐냐? x제곱을 통째로 넣자 이거야. 그러면 x 6승은 얘를 3승 하면 되니까 마8이 나오고 x제곱은 얘가 바로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p가 들어가고 q가 그대로 나와서 아 결국 얘도 0이니까 얘와 얘를 연립해서 pq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에 홀수차가 껴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쪽은 이렇게 나왔는데 못 풉니다. 당장은 못 풀어요. x제곱이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홀수차 수가 나오는 순간은 당장은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한 문자를 바꿔서 넣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뭔가 모양도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나 한 문제만 풀려볼게요.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1분 드릴게요. 시작.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개수비교법 써도 되고 수치대입법 써도 되고. 조금 참신하게 푸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푸는 방법. 대부분의 친구들. 근데 이건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정석이에요.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놓고 fx-a를 찾아달래요. 그럼 이제 그냥 넣으면 되죠. x-a의 제곱, x-a 플러스 1. 그래서 걔가 결국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와 같다. 해서 결국엔 뭐? 개수비교법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난 조금 참신한 학생이 혹시 자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참신한 방법으로 푸는 친구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결론적으로 fx-a가 혹시 얘들아 이거 배웠니? 얘는 f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시킨 거지? a만큼 평에 이동시킨 거야. 그럼 얘들아 2차식은 평에 이동시키면 축이 바뀌거든?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축은 뭐 나와?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근데 얘 문제에서 얘 있지? 얘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래?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원래 2분의 1이었어 축이. 근데 얘는 지금 축이 2분의 5로 바뀌었거든. 얼만큼 이동시켜야 2분의 5가 돼요? 2죠. A가 2예요. 이렇게 쉽게도 나와요. A 값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풀이를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 이 문제 푸는데 1분이나 주셨네요. 내가 왜 1분 줬을까? 이 방법도 찾아보는 친구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만 그냥 두고 푸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건 맞긴 맞지만 우린 시간을 절약해야 돼. 정말 들어가면 항등식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 없어. 시간이 부족해서요. 난 제일 싫은 게 시험 끝나면 이번 시험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 부족한 건 맞지. 근데 어떤 친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90점대 막 이렇게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 애들은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 그럼 결국 A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B 값은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만 평행이동하면 Y 값은 어떻게 돼요? Y 값은? 안 바뀌지 않을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Y 좌표가 2분의 1이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Y 좌표가 B-4분의 25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또 푸는 친구도 있겠다. 왜? 결국엔 얘랑 얘랑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 넘어가면 4분의 뭐가 나와요? 27 나오죠. 4분의 뭐 나와? 27 나오나? 맞니? 나 계산이 안 됐어. 뭐 나와? 그럼 B값이 이거 뭐였죠, 답이? 이건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되겠네. 더 쉽네, 그게. B값은 7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는 스스로 복수 문제는 꼭 숙제하기 전에 꼭 한 문제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자, 여러분, 4번 보시면요. K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K값에 관계없이는 뭐 하자? K로 묶어버리자. 라고 해서 찾으면 되겠죠. 자, K로 한번 묶어볼게요. K로 묶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K로 묶어보면 X, K 가진 것만 묶어볼게.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 K 없는 거. 그 다음에 XY인가요? XY.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거. 플러스 3은 0. 그럼 실질적으로 K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Y는 2. X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 문제가 XY 값을 찾으라고 했으면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10도 2개 나왔으니까 대입해서 푸는 거 맞지만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아, 선생님 얘는 곱셈 공식 이용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몇에서 4에서 플러스 6에서 정답은 10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55분이니까요. 정각까지만 잠깐 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완전제곱 형태로 바꿨을 때 아까 나도 머릿속에서 계속 풀어보니까 우리 x 마이너스 뭐였었지? 2분의 1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4분의 3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밑에 식은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될 거고 플러스 b였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면 b 값은 4분의 28에서 그냥 바로 7 나온다는 거. 아까 선생님 아마 여기 2분의 1로 썼을 거야. 선생님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 이어서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이 유형 아이디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라면 5번이 정말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자, 5번 1분 드릴게요. 시작. 요것도 신박하게 푸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과연 있을지. 다들 펜을 잡고 있으면 신박한 방법이 아닐 텐데. 근데 정석대로도 풀어봐. 어쨌든 1분 안에 풀려야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가볼까? 일단은 고1 학생 100명 중 100명은 어떻게 풀지? 학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어쩔 수 없어. 이 값이 뭔지 모르지만 두 식을 막 나눴더니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럼 대부분 어떻게 풀죠? 는 K라고 둘 거예요. 왜? 저게 나눴더니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온대. 대부분.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떻게 푸냐? 대각선끼리 곱하겠죠. 1번 풀이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K의 2X 플러스 3Y 플러스 4와 같다. 그래서 얘들아 첫 문장에 뭐라고 써있죠? XY 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어요. 관계없이란 말을 어떻게 풀었었지? 넘겨서 묶었어요. 그래서 얘를 묶어요. A-2K의 X 그 다음에 B-3K의 Y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 넘어가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0 되려면 여기도 0이어야 되고 여기도 0이어야 되고 여기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자동적으로 K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K가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A 값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K 넣어버리면 A는 1이 될 수밖에 없고 K가 2분의 1, 얘도 0 되니까 B는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푸는 게 사실 100명 중 100명이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2학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두 수를 나눴더니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대. 그럼 일정한 값이 뭔지 모르니까 항상 미지수를 두고 넘겨서 항등식처럼 푸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혹시 이렇게 대부분 풀었죠? 만약에 맞췄다라고 하면 그럼 혹시 신박하게 푼 친구들은 뭐가 있죠? 그쵸? 두 번째 방법은 얘가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는 건 XY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려면 몇 배 해야 돼요? 2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도 다 2배 한 거예요.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자동적으로 1, B는 자동적으로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끝났죠. 왜냐면 이 문제가 K값을 일정한 값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뭘 넣든지 간에 얘는 항상 비율적으로 항상 뭐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같은 배수만큼 꼭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뒷장은 솔직히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자, 7번 그냥 문제만 읽어볼게. 2x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아주 좋은 문장이 써있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 아, 항등식이구나. 그럼 얘들아 모르는 문자는 몇 개인데? A, B 두 개지.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안 줬어?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럼 어떻게 하자? 아, 얘 한 문자로 바꾸라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준 문장을 y는이 됐든 x는이 됐든 바꿔서 밑에 식에 넣어서 묶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뭐 여기는 사실 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 아이디어 네 번째가 사실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아까 출제된다는 거죠. 자, 한번 저랑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번을 보시면 x-1의 8승은 하고 쭉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얘는 거꾸로 전개해줬네요. a의 8, x의 8, a의 7, x의 7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a0까지 갔어요. a1, x의 1승, a0.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2학년 과정을 선행한 친구라고 하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구하실 거예요. 구해서 그냥 꼴랑 1357만 더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선행이 된 친구들. 우리 흔히 말해서 확통까지. 근데 만약에 확통이 아니라 1학년 과정 범위에서만 선생님이 풀으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홀수만 남기든 짝수만 남기든 이렇게 어느 한쪽만 남기려면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이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x에다 한번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왼쪽은 0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모든 개수들의 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난 여기서 누구 날리고 싶어요? 짝수항을 날려야 되거든요. 그럼 짝수항을 날리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번엔 x에다가 애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x에다가 0을 넣어보는 거야. 아, 미안. x에다 0 말고 다른 거 넣을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 여기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얘들아,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은 x에다 뭐 넣었을 때지? 마이너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 그럼 조금 숫자가 덜었습니다. 마이너스 2의 8승은 결국 2의 8승과 같을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짝수들은 그대로 나오지만 홀수들은 부호가 반대로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놓고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해줄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몇 번째 항이었어? 홀수 번째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겠다. 그럼 빼버릴게. 빼버리면 자,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서 다 몇 배씩 돼서 나옵니까? 7, 5, 3, 1. 두 배씩 나오더라. 그게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2의 8승이 나오더라 라는 거.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뭐죠? 요 안에 있는 거니까 뭐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의 7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지. 자, 혹시 우리 2의 7승 외우셨나요? 2의 7승 뭐예요? 128.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128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다음 거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한번 시작. 1분 드릴게요. 야, 이것도 푸는 친구 있을지 궁금하네. 바로 푸는 친구가 있을지. 네. 갔다. 어. 자, 5초.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거를 바로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좀 볼게요. 이제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설마 내가 진짜 A를 구해서 제곱하고 B를 곱하고 B를 곱하고 A를 제곱해서 더해야 될까? 아, 좀 골치가 아파. 그래서 얘를 봤더니 A, B를 묶여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짝수 번째들과 홀수 번째들을 뭐 하고 더한 것들을 곱하고 얘는 모든 개수들의 합을 꼭 더한 것 같아. 그럼 얘는 끝났다. 얘는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야.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그렇지. 그럼 1 넣으면 2의 6승. 게임 끝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거야. 얘를 어떻게 구하냐. 근데 얘를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주저주저 이거 써놨지만 어쨌든 몇 번째 한가? 짝수 번째들과 홀수 번째들을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아까 이 방법밖에 없겠다. 이 방법. 자, 한번 가볼까? 자, 먼저 x에다 뭐 넣을까요? x에다가 1을 넣겠죠, 우선. 1을 넣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의 6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B, C 쭉 가서 어디까지? G까지 더하는 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뭘 대입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엔 뭘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그래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 앞에가 A부터 시작했나요? A부터 시작했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뭐 하자? 더하자라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2의 6승은 누구 번째들이야? 짝수 번째들이 2개씩 나올 거니까 뭐로 나눠서? 2로 나눠서 2의 5승이라고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얘가 2의 5승인데 얘랑 얘 더한 게 얘래. 여기다 무슨 짓 해줘야 얘가 나와? 2배 해줘야 되지. 그럼 얘네 둘은 어땠다? 같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문제는 얘는 답이 뭐가 나오겠어? 2의 10승 이렇게 나오겠지. 둘이 곱하면.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그냥 그걸 찾아달래요. 정답은 뭐? 2의 16승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뭐 지수법칙이 사용되는데 어려운 지수법칙은 아니죠. 곱하면 하나가 올라가고 나누면 빼진다.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개념 노트로 가볼게요. 개념 노트. 왜냐면 이제 끝났고요. 항등식은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정리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잘 들었는지 확인 좀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아, 오늘 집에 뭐 가기 전에 클리닉하고 가야 된다고들 하더라고. 정선쌤이.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이따가 한 3시 반쯤에 강의실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제가 아까 항등식에서 벌써 한번 설명했어요. 뭐 A를 B로 나눴대 라고 나오면 어떻게 바꿔버리자? A와 B를 같다라고 두는 순간 결국엔 나눴다라는 건 인수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뒤에 어떤 식을 곱했고 나머지를 더했을 거야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하고? 검산식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첫 번째에 써놨을 텐데 1번 x에 대한 다항식 fx를 어떤 fx를 x-알파로 나눴대. 그럼 이제 나눴다라는 건 사실 여기 가운데 나누기가 있었지. 천천히 하자면. 근데 얘는 다시 말하면 사실 fx는 x-알파를 가지고 있다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사실 우리가 한 100문제 정도 풀어야 한 문제 정도만 QX를 직접 구하지 사실상 QX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얘가 사라지는 게 목적이에요. 사라져라. 얘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개수는 0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바로 F알파는 여기가 사라질 테니까 나머지. 그래서 인수를 가질 때는 그 인수의 값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요 앞에가 1차식이면 땡큐인데 특히 개수가 1이면 땡큐인데 예를 들어서 fx는 만약에 좀 더럽게 ax 플러스 b로 나눴다 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나머지를 찾는 데의 목적은 뭐다? 100문제 중 한 문제 정도만 qx를 찾는 그 문제가 아니라면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0되는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는 게 목적이니까
FA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사실 이걸 알려주고 이걸 구해봐 라고 하면 여기 못하는 친구들 없어.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F1도 1이고 F2도 1이고 F3도 1이면 뭐냐라는 거야. 그럼 이게 갑자기 나머지 정리처럼 이제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왜 나머지처럼 보이냐면 0 되는 값, 요 앞에 이 Q를 못 구하니까 요 앞에 있는 값이 0 되는 값을 넣었더니 나머지가 1이래요. 2를 넣어도 나머지가 1이래요. 3을 넣어도 나머지가 1이래요 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 들어간 1, 2, 3이 인수를 뜻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1과 2와 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뒤에 뭔지 모르겠지만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바로 식이 세워진다는 거야. 사실은 대부분 학원 다니면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쳐. 어떻게? 야,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1이면 FX는 X-X-X-3 그리고 그냥 그렇게 써. 그 다음 뒤에 나머지 쓰면 돼 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지. 내가 QX를 죽어도 못 구하니까 앞에 있는 게 0 되는 값을 넣었더니 뒤에 나머지라는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F1은 1, F2는 2, F3은 1 저게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된다? FX는 이 QX를 죽어도 못 구하니까 1, 2, 3을 인수로 갖고 있고 나머지가 항상 1이구나 라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주겠지. 사실은 FX가 3차야. 이렇게 나오면 이 QX는 상수항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걔가 최고차항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FX가 4차래. 그럼 여기 하나 더 필요하네. 그럴 때는 AX 플러스 B라고 둬야겠구나 라는 거야. 그럼 모르는 문자가 늘어났네. 두 개가?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뭘 주겠어? 뜬금없이 뭐 F5는 7이다. F10은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항등식이니까 대입해서 A, B 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2학년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일반화 시켜줄게요. 일반화 시켜주면 PA는 PB는 PC는 이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등등등. 이게 만약에 어떤 숫자 K로 똑같이 나온다면 PX라는 함수는 X-A, X-B, X-C 등등등 엄청 많이 갖고 이 뒤에 QX라는 걸 가질 거고 K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전체 인수의 개수는 문제에서 준 개수와 동일할 것이며 이 뒤에 QX는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될 거다? 최고차항 때문에 결정이 될 거고 최고차 차수 때문에 결정될 거라는 거야. 1차면 상수, 2차면 미지수 포함하고 5차가 되는 순간 여기 2차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무슨 생각도 해야 돼? 여기가 차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문제에서 미지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문제에서 준 조건도 늘어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나머지 정리를 공부하는데 계속 항등식을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왜? 걔가 그냥 가장 조상이야. 항등식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고 읽어볼게.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사실은 1차식이 아니라 나중에 2차, 3차로도 나눌 거니까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즉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아직도 직접 나누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자, 밑에 보시면 fx는 a 곱하기 qx 플러스 rx라고 했을 때 a는 나누는 식, q는 목, r은 나머지라고 하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이 나머지는 항상 요 앞에 나누는 식의 최고차 차수보다 한 단계 아래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걸 오해해. 3차로 나누면 2차인가요? 아닙니다. 3차로 나누면 2차 이하예요. 무슨 뜻이냐? 3차로 나눠도 뒤에가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가 2차로 나누면 여기는 1차 이하일 텐데 그럼 제가 여기를 px 플러스 q라고 놔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k라고 놔야 되나요? 고민을 제일 많이 해. 왜? 직접 해봤더니 선생님 얘가 진짜 1차면 상수항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1차라고 두고 풀면 답이 진짜 상수항이었다면 P는 자동적으로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는 건 나누는 놈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 그 중에 최고차를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가 4차면 얘 몇 차 이하예요? 3차 이하죠. 그럼 일단 3차라고 가정하고 푸셔야 돼요. 근데 답이 2차잖아요? 3차 알아서 0 나와요. 신기하게. 그리고 여기가 7차예요. 그럼 여긴 6차 이하죠. 근데 답이 알고 봤더니 2차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6차 둔 상태에서 푸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6차, 5차, 4차, 3차 싹 다 0 나옵니다. 알아서.
아셨죠? 자, 옆에 인수정리 가볼게요. 인수정리가 이제 얘죠. 이게 사실 나는 이게 선생님은 눈을 매번 가르치고 있지만 얘랑 얘 개념 있죠, 이거. 이 개념이 거의 수투의 꽃이에요, 수투. 수투가 지금 어디 배우고 있냐면 이제 이대부고 기준은 이제 수투에서 부정적과 아니지 도함수의 활용부터 배우고 있거든요. 허구한 날 이거 쓰고 있어요. 허구한 날. 왜? 맨날 여기서 극값 갖는다, 여기서 0 된다, 여기서 극대값, 극소값을 가질 때 백날 맨날 인수 정리하고 있어요. 인수해서 한 번 더 미분해야겠네. 여기서 변곡점이네. 미분해서 뭐 넣어야겠네. 이거 엄청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서 오늘은 요것도 좀 머릿속에 챙겨가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밑에 이거는 참고만 한번 읽어볼게요. 인수란 인수분해된 식에서 곱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다항식이다. 근데 인수정리란 이런 인수를 찾아내는 정리이므로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3차, 4차가 나올 텐데 무조건 이제 최대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만큼 인수분해 한 다음에 뭐 여기서 극값을 가지면 여기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극값을 안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백날 쓰고 있을 거라는 거. 그럼 얘도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네모칸 한번 읽어볼게요. fx는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fx가 x-a로 나눠 떨어진다.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fx는 x-a 곱하기 qx 플러스 0이다. 이 네 문장의 하나라도 보이는 순간 fx는 결국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다는 거고 그 네모칸 옆에다가 또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괄호 이렇게 친 다음에 뭐라고 써주면 돼? 아, 이건 통틀어서 fa는 0이라는 걸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해 가셨습니까? FA는 0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진도 조리제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리제법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되게 유치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조리제법이 모든 인수분해에서 사실은 또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 딱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리제법이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선행 그때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것까지 짚어줬는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은 항상 짚어주거든. 뭐냐면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눴을 때 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간과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1차식은 1차식인데 앞에 x 개수가 몇이죠? 1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조리제법의 가장 기본, 근본은 뭐냐면 1차식인데 x 앞에가 1이어야 돼요. x 앞에가 1이 아닌 거는 사실 조리제법을 사실 못 쓴다라고 원래는 가르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1이 아닐 때를 배울 뿐인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연습해봤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정리해서. 이거 지겹도록 해봤지. fx를 얘로 나눴을 때와 fx를 얘로 나눴을 때 차이점 아시잖아요. 이거 지겹도록 배웠잖아. 이거로 나눴을 때랑 이거로 나눴을 때. 왜 얘랑 차이점이 있겠어? 조리제법은 앞에 개수가 1 아니면 원래 못 써요.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이 아니라 2가 들어가면 어떤 짓을 해줬죠? 우리가 구한 QX에다 뭘 곱했어요? 2분의 1을 다 곱해줬어요. 그러니까 왜 곱했니? 선생님이 곱하래서요. 아니, 문제집에서 다 그렇게 풀래요. 그렇게 주의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식 교육의 폐해인 거죠. 왜 2분의 1로 나누라는 건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은 조리제법은 무조건 X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요. 수학자가 정해놨어요. 1일 때만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1이 아닐 때를 공부할 뿐인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왜 나눠요가 아니야. 원래는 X 앞에 1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1이 아닐 때는 이제 알려주도록 할게. 자, 밑에 보시면 참고 한번 읽어볼게.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고차식은 바로 3차 이상일 때 우리가 고차식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제가 주저리 이렇게 그 조리제법 하는 순서를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알 거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참고 읽어볼게.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나머지 정리이다. 만약 나머지뿐 아니라 목도 구하려면 일반적인 나눗셈을 구하거나 조리제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까 여기서 주구장창 말했어. 우리 이거 못 구해요. 왜 이게 못 구하냐면 이것도 안 알려줬는데 꼴랑 인수 하나 알려줬어요. 그래 놓고는 뭔가 나머지 던져줘 놓고 fx 찾아라. 이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00문제 풀어야 심하면 10,000문제, 1억 문제 풀어야 한 문제 정도가 QX를 진짜 구하지 나머진 QX 안 구해요.
그럼 QX는 사라졌으면 좋겠으니까 항등식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앞에가 0 되는 값을 공부했던 거야. 근데 첫 문제 중 한 문제가 하필 얘까지 구하래. 그럼 나머지 정리 쓰면 안 돼요. 나머지 정리 쓰면 결국엔 이건 무슨 방법이냐면 개수비교법이에요. 결국엔 이거 싹 다 전개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라고 해서 찾는 거니까 그럴 땐 너무 귀찮으니까 직접 얘를 얘로 직접 나누기를 하든지 조리제법을 하면 우리 알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면 여기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가 나오듯이 바로 몫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은 와서 질문해. 그러면 다 조리제법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도 구할 거고 몫도 구할 거면 몫 안 쓸 거면 버리면 되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시간을 남들보다 더 쓰겠죠. 어차피 우린 나머지 구하고 끝날 문제를 걔는 몫까지 구하고 있는 거야. 정작 몫을 구하라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뿐만 아니라 몫도 구하라고 한다면 직접 나눠라. 아니면 조리제법 쓰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아셨죠? 자, 옆에 한번 봐볼게. 그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 만약에 혹시 A가 1이 아닌 수가 들어간 AX 플러스 B의 1차식으로 나누면 왜 마지막에 몫에 꼭 A분의 1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뭐다? X 앞에는 항상 1일 때밖에 못 쓴다라는 거야. 조리제법이. 그래서 어떤 fx를 만약에 x-a로 나눴다 이거야. 그럼 얘 몫이 뭔지 모르겠고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왔다 이거야. 그쵸? 근데 만약에 선생님 fx를 똑같은 a는 a인데 a분의 1 x-1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죠. 왜? 결국엔 우린 조리제법 쓸 때요. 얘가 주저리 이렇게 써 있으면 결국엔 여기 쓰는 칸은 qx를 q-를 구할 일은 없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값을 넣을 거거든요. 그럼 얘가 0 되는 값도 뭐 나와요? a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식도 조리제법 하려면 여기도 뭐 넣어야지 0 나와요? a 나와요. 그럼 똑같이 a라는 거야. 근데 여기 나온 몫과 여기 나온 몫, 나머지 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얘로 나눠서 얘가 나왔어. 그럼 얘가 원래 정석이죠. 이 방법이 정석이에요. 왜? x 앞에가 무조건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얘를 한번 묶어보자는 거예요. a분의 1. a분의 1로 묶으면 x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여기서 착시 효과를 한번 일으켜볼게요. 어떻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냐면 fx를 분명히 얘로 나누라 그랬는데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얘를 뒤로 한번 빼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x-a 곱하기 a분의 1 q-x가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떤 착시가 일어났죠? fx를 얘로 나누라 그랬는데 얘로 나눈 걸로 바꿔버린 거야. 어차피 왜? 아니, 조리제법은 똑같이 a 쓸 건데 앞에 1이 되게끔 만들어준 것 뿐이거든. 그러면 얘가 나누는 주체가 된 거고 얘가 뭐가 돼버려? 이게 바로 몫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로 나눴을 땐 q-였는데 얘로 나눴을 땐 q였으니까 얘 자체가 뭐면 되겠다? q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우리는 q를 찾는 거니까 양쪽에 뭐를 곱해? a를 곱할 거지. 그래서 바로 진짜 얘로 나눴을 때 나오는 q-x는 이 qx에다 양쪽에 뭐 곱해? a 곱하니까 aqx가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구나 라고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나머지는 어때? 완전 외톨이야. 전혀 그냥 얘는 그냥 혼자 룰루랄라 놀고 있어. 그 말 뜻은 뭐야? 원래 나머지나 새로운 나머지나 어쨌든 관심 꺼라. 걔는 전혀 영향 안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규칙으로 어떻게 만들어놨어? x 앞에가 1이 아니라 다른 수가 들어갔을 땐 x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를 곱하렴이라고 가르친 거야. 그래서 바로 얘가 a분의 1이었으니까 역수인 a가 곱해진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그냥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fx가 x-a분의 b로 나눴을 때랑 바로 똑같은 식을 ax-b로 나눴을 때 이제 눈에 보이더라라는 거야. 아, 얘는 바로 a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착시 효과를 일으키자. 얘랑 얘랑 순서. 왜? 우리 곱셈에는 무슨 법칙이 성립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x-a분의 b a, 그 다음에 q-x 더하기 r 다시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얘로 나눴을 때 구한 이 q-x는 뭐? 얘로 나눴을 때의 진짜 나머지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a q-x가 누구랑 같은 거야? qx랑 같은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q-x는
a분의 1의 qx나 똑같구나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 진짜로 얘로 나누니까 앞에 역수를 곱하셨네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룰루랄라 영향 안 받아. R은 R-야 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애들 어디서 틀릴 것 같아? 애들이 뭘 제일 많이 틀리냐면 이 Q-를 구하는 건지 Q를 구하는 건지 제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 보면 여기 있나? 대표형 문제, 최다 오답 문제 한번 봐볼래? 맨 밑에. 나 이거 애들 틀리는 거 너무 지겨워. 최다 오답 문제. 보시면 3분의 1 QX, 3분의 1 QX. 얘는 그나마 아마 보기에 3QX 있었으면 이제 고민했을 거야. 이 3QX랑 3분의 1 QX 중에 뭐예요, 답이? 이걸 제일 많이 질문하거든. 자, 한번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같이 한번 보면 fx를 누구로 나눴대? x-3분의 2로 나눴대. 그럼 검산식을 바로 쓰겠지. 항등식이니까. 얘로 나눴다는 건 인수를 갖는 거고, 그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야 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를 3x-2로 나누었을 때 이 q-x와 r-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사실 우리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찍을 때 보기 5개 두고 찍는 거거든. 애들 맨날 2학년 애들 그래. 집에 갈 때 선생님 오늘 내일은 몇 번이에요? 나한테 맨날 물어봐. 그럼 걔네들도 왜냐면 찍어서 틀리면 내 탓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맨날 가기 전에 선생님 뭐 몇 번 몇 번 보여요? 막 이래 나한테. 그럼 내가 이제 빠른 답지 보면서 야 오늘은 좀 4번이 많다. 그럼 난 이제 2개를 던지 4번 아니면 5번이야 라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 찍더라도 5개면 20%야. 근데 얘들아 수학은 잘 보면 2개 정도는 날릴 수 있어. 답이 아닌 거. 그럼 3개면 33%거든. 33%에서 건드려야 되는데 얘들아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에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 OMR 딱 체크하고 내야 돼. 근데 딱 최다 오답 문제 1번이 나왔어. 그럼 얘들아 찍더라도 몇 번에서 찍어야 돼? 1번 아니면 4번에서 찍어야 돼. 왜? 아니 최소한 나머지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거든. 얘네는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R이어야 해.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고민하지. 3QX야. 3분의 1 QX야.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얘였거든. 나 지금 얘 구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새로운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하자? 얘로 묶으면 되겠지. 3으로 묶으면 X-3분의 2가 될 거고 착시 효과 일으킬게. 착시로 얘랑 순서 바꾸면 X-3분의 2가 3Q-X가 나와.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였잖아. Q-X. 근데 얘로 나눴을 때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이 QX여야 되니까 얘가 QX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Q-X는 3분의 1 QX랑 같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거 가끔 어림짐작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 실수하는 친구들 많아. 특히 이제 2번 문제처럼 아마 4번하고 5번 정말 많이 고민할 거야. 머릿속에 개념이 딱 박혀있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2QX야, 2분의 1 QX야 고민 많이 할 텐데 그럴 때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자. 앞에 걸로 묶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 그냥 암산으로 풀면 2분의 2x-1로 나눴더니 몫이 q였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정작 x-2분의 1로 나눴을 때거든. 그럼 앞에 있는 식을 착시 효과 일으키려고 2로 묶어버리면 2 곱하기 x-2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거꾸로 답이 나오겠네.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4번. 왜 그런지 볼까? 이거 아마 5번 체크한 애들 있을 거야. 자, 4번 봐볼게. fx를 지금 얘로 나눴대, 얘들아. 그랬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얘거든. 이 q-x를 구하고 싶어. r-랑. 그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자, 착시 효과. 2로 묶었어. x-2분의 qx. 교환 법칙 성립해 볼게. x-2분의 2qx 더하기 r. 선생님 그러면 저는 지금 얘로 나눴을 때 얘가 궁금한 건데 얘가 얘네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q-x가 그냥 깔끔하게 2qx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박힌 상태로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내가 제일 싫어. 개념은 없는데 문제만 그냥 마플 시너지, 마플 교과서 뭐 어렵다는 블랙라벨 풀고 있고 그런 풀어서 푸는 애들 있잖아. 허건나 이런 거 실수하고 있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그냥 선생님이 자꾸 앞에 계수를 나누랬어. 그러니까 제일 많은 오답이 뭐겠어? 2분의 1 QX가 진짜 많았을 거야. 5번.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야. 아마 내가 시간 주고 풀고 하나씩 다 체크했으면 5번이 수두룩했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Q-X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얘가 2QX니까 얘고 나머지는 영향 안 받네요. 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국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1번하고 2번 말 순서 바뀌어져 있는 거 잘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 위에 거 이제 3개 봐볼게. 자, 이 3개 중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좋아하는 건 몇 번째일 것 같아? 딱 봐도? 3번째지?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3차식 아직도 나눴을 때 왜 선생님이 그렇게 풀었는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 대부분일 거야. 그래서 한번 그걸 같이 한번 3차식만 한번 해볼게. 혹시 얘들아 빠르니? 안 빨라? 혹시 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뭐 궁금한 거 있니? 나에 대해서? 아, 너네들은 왜 안 물어봐? 나에 대해서 좀 물어봐줘. 아, 우리 나이 맞추기 할까? 내 나이? 아, 근데 내가 이러면 손해더라고. 나를 너무 나이를 높게 봐. 아니, 그치. 선생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갔는데, 아, 선생님이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 아, 이건 근데 녹화를 끄고 말할게.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너네 놀랄 텐데. 어차피